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특징주들을 분석을 해보고요. 이어서는 전문가들의 전략주에 대한 AS,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새로운 전략주 공개까지 다양한 시간으로 또 1시간 알차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에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도중에도 많은 노란톡 입장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간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양호한 수치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양시장도 모두 빨갛게 물들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부터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6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2,35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14일 이후 6거래일 만에 상승한 건데요. 오늘장 1.19% 오른 2,35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기관이 5천억 원 넘는 강한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에 나섰는데요. 오늘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위주로 강하게 매수해 갔습니다. 마이크론이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고 개선이나 이익 개선 등의 전망을 발표하면서 업황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한 이후로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1.32% 오른 71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였는데요. 오늘 기관은 LNF, CJ ENM,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담아갔고 2차 전지 그리고 미디어주를 위주로 매수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원 50점 내린 1,276원 20전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6월 1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킹달러가 점차 약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환율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프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좀 산타걸로 변신해봤어요. 네, 내일 제가 좀 쉬다 보니까 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사실 이제 오늘 뉴스 중에서 좀 많이 달궜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무대를 뒤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있어가지고 좀 두드러진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다시 또 한 번 더 나왔다. 맞아요. 2년 전쯤부터 해가지고 2년 전 딱 요맘때쯤이었거든요. 2020년도. 그때 딱 요맘때쯤에 이제 LG전자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제 애플카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아직도 지금 2년이 지난 시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장 나왔던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좀 구체적으로 사실 많은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LG는 애플이랑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관계가 높다더라라는 이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게 될까 말까 불발되면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다가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이제 공동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애플카가 출시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미리미리 지금 사업부적인 부분부터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뭐 진짜냐, 이번엔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보다 어찌 보자라면 지금 시장 내에서 테마성으로 봤을 때 좀 신선한 재료가 한 번 더 들어왔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에다가 이제 PCB를 납품하는 이제 그런 업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오늘 전날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자체가 실적을 엄청 하회하고 적자를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되게 안 좋았었지만 이제 오히려 좀 반등 쳐주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과 대부분의 산업들이 반등해주면서 아무래도 좀 애플카 때문에 좀 반등해주는 느낌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리세션을 좀 요새 걱정하고 있긴 하거든요. 리세션 걱정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걱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내구재성입니다. 오히려 뭐 반도체 쪽과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그러면은 부품과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실적이 안 좋아질 텐데 이게 과연 이제 하이피크 실적인 건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만약에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슈가 실질적으로 끝까지 연결됐을 때는 오히려 새로운 사업성이 뚫릴 수 있다 보니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가 아니라 뭐 동결하거나 아니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거나 이런 정도의 기대감으로 좀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더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꽤나 많이 올라왔고요. 이전치의 갭으로 떨어지면서 있었던 이 갭적인 부분들도 많이 메꿨다. 이렇게 여러분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12월 달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뭐 바이오 쪽부터 해가지고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이제 애플카가 다시 또 한 번 더 들어서게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제 이슈들이 새록새록 다시 또 우리들의 기억 속에 담았던 그런 그 테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들 지금 다시 또 한 번 더 불을 지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애플카 이슈가 시장에 불어들어 왔습니다. 이르면 2025년이면 애플카 출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LG그룹과 이제 전사적인 협의체를 마련할 것이다라는 훈풍이 다시 한번 불어들었기 때문에 뭐 진위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봐 알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됐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현우 산업의 흐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초록뱀 헬스케어인데, 왜 당황하셨나요? 너무 귀여워서? 산타인가요? 누돌프인가요? 뭐 루돌프기도 하고 산타기도 하고. 네. 욕심이 많으시구나. 네, 그럼요. 네, 둘 다 쟁취하고 싶으시고. 둘 다 쟁취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마차도 끌고 선물도 네. 나눠주고. 좋아요. 네. 아니, 전문가님도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요? 초록뱀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초록뱀에 대한 욕심. 그렇죠. 네. 이게 또 설명할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오늘 이것도 네. 특징주로 준비해봤는데. 좋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초록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급등을 좀 해줬죠.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업 영역은 헬스케어가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초록뱀 하면 이제 미디어 쪽을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예측하시는 대로 초록뱀 미디어 계열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의료기기하고 의료용품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정보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 이제 메디컬 부분하고 또 의약품 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나와 있고 메디컬 사업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제 인공관절 쪽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절이나 이런 연골이 다 마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로 좀 직접적인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반 그 뭐 의료기기, 의료용품 부분에서 의약품을 다루지만 좀 인공관절 쪽을 좀 많이 다루는 것을 특징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초록뱀 계열 회사가 미디어 연계 부분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학 계열 쪽을 초반부터 집중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흑자가 나기도 하지만 적자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접 기간에 이제 순이익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났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상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제 아니고 금융 투자를 좀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주가가 빠졌죠 2022년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관련된 자산을 통해서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은 순이익이 좀 만족했죠. 그리고 20년하고 21년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안 좋은데 순이익이 플러스가 많죠. 그래서 금융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이렇게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뒤집은 종목이니까 왜 뒤집었냐라고 본다면은 인포마크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 종목이 삼자 배정을 이제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에 이제 인포마크 같은 경우에는 점상한가 삼자 배정을 받은 회사는 호재거든요. 투자금을 받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점상한가에 들어간 흐름이었고 여기에 투자를 해놓은 이제 회사들이 관련돼 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초록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인포마크의 대주주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하면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보시면 20% 넘는 급등 흐름까지도 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초록뱀 헬스케어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연계돼서 직접 그 삼자 배정 참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 초록뱀 컴퍼니라든지 보시면 이제 한 10몇 % 이상 급등 그리고 초록뱀 E&M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00원까지 갔으니까 10% 넘는 급등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따 AS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추천주로 제시한 초록뱀 미디어는 3.5%밖에 안 올랐네요. 이런 XX 같은 자 여기 나올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초록뱀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특징주로 뒤집은 종목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를 놓고 본다면은 인포마크가 점상한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죠. 그 흐름 때문에 관련된 삼자 배정 업체들이 급등이 다 나온 거니까 추가적인 점상한가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초록뱀 헬스케어의 연속 상승력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연계돼서 제가 뭐 추천을 해놓은 초록뱀 미디어를 포함한 초록뱀 관련사들이 뭐 오늘 거래일 이후로도 또 강세를 추가적으로 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분위기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되 추가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 단타기에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 또는 위험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초록뱀 미디어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테니까 그 종목이 아직 급등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도 장대 양봉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걸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초록뱀 헬스케어도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이전에 전략주로 제시해드렸던 초록뱀 미디어의 흐름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또 제프 전문가가 뽑은 무대를 뒤집은 종목 이번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가져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틀 전에 이제 화요일 때 와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딱 두 가지 정도로 함축될 것 같다. 첫 번째는 이제 뭐 금리 관련돼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품절주 형식의 신규 상장 업종들이 조금 더 한번 날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첫 번째 이제 금리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제주은행이 되게 많이 하락폭을 하면서 사실 제가 그 종목은 추천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네. 말씀하고 결국에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신규 상장 업종들이 좀 많이 날뛰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적으로 일단은 중국 관련돼 가지고 있는 업종들도 많이 날뛰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져왔던 종목은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일단 첫 번째로 신규 상장 종목이고 품절주 형식을 띠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청담 글로벌이 이제 코스메틱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내일 이제 중대본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 이제 실내 마스크가 원래는 의무 사항이었었는데 이거를 권고로 바꿀지 말지에 대해서 내일 발표 납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 나기 전에 이제 시장에서도 그러면은 보통 여성분들이죠. 여성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위쪽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이제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되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스메틱 업종들도 이제 그 중심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심적인 상승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중국인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해외여행 오게 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화장품 쪽과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 헬스케어 쪽 부분 사업에서 강세가 좀 많이 뛰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초에 12월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중국의 리오프닝에서 지금까지 계속 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한다고 하니까 약이 부족하다, 마스크가 부족하다 해서 첫째 주나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업종들이 날뛰었고요.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러면 비대면 의료나 아니면은 따로 뭐 교육 같은 경우도 비대면을 할 텐데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뭐 AI 관련주라든지 교육산업 관련주들이 막 뛰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말일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코스메틱 업종으로부터 상승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이로닉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그렇죠? 지금도 뭐 옆에서 좀 기고 있는데 시장이 일단은 올해 좀 많이 감소됐던 부분들이 올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코스메틱 사업들은 굉장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외출을 크게 안 하는 상태다 보니까 리오프닝 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코스메틱 업종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 훼손됐던 부분들이 다시 또 다시 반응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들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전치에 있었던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우리가 뚜렷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리오프닝 발 플러스 내일 있을 중대본 관련되어 있는 이제 실내 마스크를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테마로 작용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애플카라든지 그리고 용독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그 초록뱅 관련된 섹터라든지 시장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날 위클리 만기 이후로 새로운 친구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새로운 친구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더 신선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의 사이클들이 아마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더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도 있고 내일이면 이제 중대본이 실내 마스크를 앞으로 어떻게 좀 의무를 해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좀 요 테마의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여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청담 글로벌은 품절주 형식을 또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좀 강세 시장에서 좀 강세를 띠는데 한몫했다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뽑아온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제 진단 키트 쪽 관련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역 자체가 이제 진단 키트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코로나 쪽만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코로나 쪽보다는 이제 암 진단 키트 쪽을 좀 집중하고 있는 업체여서 기술 특례 상장을 해준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재료에 의해서 좀 급등 추세 이런 부분들이 나온 상태인데 우선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이제 분자 진단 키트 위주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아시아 이제 최초로 유방암 예후 진단 검사 관련된 이제 진수엘 BCT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020년대 한국보건의료원의 역시 혁신 기술을 이제 인정받으면서 특례 상장 부분을 한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진단 검사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암과 관련된 부분의 진단을 좀 집중하는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영업 내용에 보면 알 수 있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에서는 특이한 흐름이 보이진 않아요. 보통 특례 상장은 실적 조건을 무시하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상장시켜주는 조건이 집중적이기 때문에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은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적자를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인도진 출발 재료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도 인구가 14억이 넘죠. 중국 다음으로 사실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데 그만큼 시장의 영역이 넓고 의료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암과 관련된 진단 분야에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신분사이기 때문에 의료기술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귀족층 부분들, 신분 상위층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열악한 부분이 많죠. 근데 진단키트 기술력이 들어가면 이건 단순하게 검사를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 이제 기사로 나온 얘기를 보면 세계 1위 디지털 진단키트 관련 업체인 바이오레드의 초청으로 이 젠큐릭스가 일주일 이상 인도 최대 도시에서 관련 이제 행사를 가졌는데, 연결돼서 이제 폐암 진단 키트라든지 관련 키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는 영역 부분들을 넓히는 기술력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인도에서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해가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실화돼서 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단기적인 반등은 장대항봉에서 윗꼬리를 멈췄지만 추가적으로 나오는 재료에 따라서 상당히 메가톤급 시세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개별 재료 영역에 좀 속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는 시세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 좀 지켜봐도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암 환자를 위한 이 분자 진단 검사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 14억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이슈로 오늘 급등을 했고, 앞으로도 추가 재료에 따라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개별적 성격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정보들 얻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 노란톡에서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방송해 주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일본발 악재가 신규로 닥치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런 흐름이 이제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오늘 좀 장이 반등이 나왔죠. 또 새벽에 미증시도 반등이 나온 만큼 이제 악재가 좀 해소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냐에 대해서 좀 주도면밀하게 앞으로 나올 또 추가 지표들을 생각해 보면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 또 어떤 장이 나오더라도 사실 오를 수 있는 분야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12월 기간과 1월 초중반 기간에 시장 대비 선전하고 시트루실 수 있는 핵심 공략 분야,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트렌드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느냐에 대해서 두 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몇 번의 무료 방송에서 제가 짚어드렸던 관련 트렌드들 다 급등 나온 거 아시죠? 놓치지 않고 이번 방송도 참여하셔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트렌드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내년의 트렌드 섹터들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미리미리 눈여겨봐야 할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전략주 제시해드리죠. 오늘도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힌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힌트만 들어보시고 오늘 정답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댓글에 그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까지 드릴 테니까요.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AS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AS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경동도시가스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예, 뭐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경동도시가스는 첫 번째로 제가 투자적인 부분에서 딱 두 사이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성향이 강하다. 배당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기간을 중심으로 12월 달부터 되게 특이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 기관들이 굉장히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업종들 성장주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팔고요. 그다음 샀던 게 이제 한국전력이라고 해서 좀 예전에 한창 시장이 박스권으로 이어지거나 이제 박스피 시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때 이제 많이 유행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한국전력 같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나 통신업종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삼천이라는 종목이라든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돼 가지고 배당 성향이 강한 그런 업종들로부터 좀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꽤 춥습니다. 저번 주부터 굉장히 추워져 가지고 너무 추워요. 도로도 막히고 좀 불편한 상황이 겪고 네. 있는데 저희보다 되게 많은 불편함을 겪는 곳이 바로 유럽일 겁니다. 유럽은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워가지고 여러분들도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고인돌이 발견됐더라, 강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 그래도 천연가스가 부족한 상황인데 야, 여름이 더우니까 겨울은 더 춥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도 천연가스가 부족하더라도 야 그래도 괜찮겠지 뭐 했는데 앞불사, 기온은 아무도 못하죠. 예측 못하죠. 앞불사 바로 한파가 더 심하게 불어닥치면서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춥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 자체도 지금 일단 천연가스 선물 자체가 우하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연가스의 부족량이 내년까지는 어떻게 될지가 이제 의무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해결되지 않다면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경동도시가스라는 업종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었을 때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다가 이제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제 급등 시세가 났었는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또 이 박스권으로 내려온다라면은 우리는 조금 관심을 꺼야겠지만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와준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 수익률을 10% 정도로 바라보라 하셨고 한 31,000원 정도 이상까지도 여러분들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경동도시가스는 26,000원 지지가 계속 이어진다면 목표가는 31,000원 이상까지는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기가레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레인은 어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매우 슬프죠. 네. 그렇죠. 어떤 친구는 이제 엎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일본 반학제 때문에 다 같이 엎어졌는데 어떤 친구는 바로 급등해서 일어나고 있고 맞아요. 어떤 친구는 거기서 못 일어난 친구도 있습니다. 네. 그 친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좀 많이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5G뿐만 아니라 이전치에 있었던 제조업 관련된 친구들이라든지 그간 약세였던 종목들이 많이 회복세가 나는데 기가레인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CB 물량,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환사채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물량 자체가 다시 또 많이 덤핑이 쌓여지면서 시세가 많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특정적으로 여기서 더 빠질까요? 다시 또 이전치의 5G는 다시 또 아닐까요가 아니라 지금 시기 내에서는 주가가 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지지가 나올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여러분들 보실 때 5G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없으신 분들은 지금 진입하기 되게 좋은 라인이긴 하겠죠. 지금 진입하기 좋은 라인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15%를 봤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 대비 떨어졌던 거 플러스하게 되면은 거의 30% 상한가 정도까지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가레인이나 이제 5G 업체들 제가 또 다른 오이 솔루션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5G를 우리가 왜 지금 4분기 때 주목을 해야 되냐?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인도와 함께 해가지고 5G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안들을 아마 할 계획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5G
5G가 그간 안 좋았던 상태에서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턴어라운드하는 그 시기에서 그간 시장도 많이 우하향 추세로 빠졌었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또 턴어라운드 하려는 이제 그런 모멘텀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때 떨어졌을 때 오히려 들어가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더 전망이 되어집니다. 기가레일은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5G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주목하자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오이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좀 해주고 있긴 한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같은 5G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개별 악재가 있는 친구들은 엎어졌다가 못 일어난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바로 전날에 한번 일어났다가 지금 이제 이전치에 있었던 일본 발악재들을 거의 다 회복해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5G에 대한 동향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는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그 오이 솔루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 개별적인 것을 보게 된다 했을 때 이전치에 큰 거래량을 나오면서 나왔던 상한가를 한번 터치하고 나왔는데 이 터치했던 라인으로부터 이제 중심 가격 18,000원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면서 옆으로 지금 박스권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5G에 대한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위로 상향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목표 수익률을 꽤 길게 잡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2019년도 때 5G가 한창 열풍이었을 때 그때 딱 투탑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 KMW, 두 번째가 오이솔루션. 이 두 가지 친구들이 되게 투탑 형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올해도 신재생 관련된 업종들을 봤었을 때도 현대에너지솔루션과 대명에너지 이렇게 이 투탑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투탑인 친구들은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추가적으로 이전치에 그렇게 많이 상승했으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80%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관심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 기존가 그대로 30% 목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SAMG 엔터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종목도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제가 화요일 날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금리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험이나 이제 금융 관련된 업종들로부터 아마 시장이 방어적인 현상을 가지려고 들어올 것이다. 두 번째가 이제 품절주 형식의 이제 신규 상장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제가 10% 목표 수익률 잡았었는데 다음날에 바로 10%가 올라갔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목표는 달성해가지고 첫 승을 가져갔던 종목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삼엠터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알령이 해제되고 그걸로 인해서 수혜주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전날에는 뭐 하이로닉,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청담글로벌 같이 이런 코스메틱 업종들도 따지고 보면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같이 나란히 올라가는 형식으로 보이다 보니 오히려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해야 되는데 장 막판에 들어가지고 다시 또 반등을 쳐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예전치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목표가 31,000원까지는 이전에 못했지만 31,000원을 이번에 돌파해서 이전치에 있었던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에 대한 AS 받아보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버킷 스튜디오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버킷 스튜디오는 흐름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수익률하고 또 목표 주가가 다 같이 달성이 그러네요. 어제 됐기 때문에 네. 사실 마무리가 이제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장중무료 방송 하는 날이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드리고 장중무료 방송 추천주로 또 제시를 해드렸어요. 네. 네,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매도까지도 깔끔하게 다 관리를 이제 해드린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과 목표 주가 자체가 1,830원대 위쪽에서 이제 팔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도 이제 1,91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추가 상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방송 부분 무료 방송에서도 이제 1,830원 돌파 시점부터 분할 차익을 해가라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쉬웠을 텐데 20일 날 야간에 추천드리고 다음 날 바로 매수가 가능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어제인데 어제 시가 이후로 하방으로 내려오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수 확보가 가능한 구간을 주고 나서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좀 쉬웠을, 수익도 잘 챙기고 나왔을 그런 종목이고, 최대 수익 기준으로는 뭐 19% 정도까지 체킹이 되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한 10% 초입에서 15% 정도 사이 수익을 먹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외에는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최종 관리까지 거의 다 해드렸고 노란톡으로도 관리를 같이 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의 에이스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뭐 수익을 크게 내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삼성출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스타일인가 봐요. 어떤 스타일이요? 팔짝 뛰었다가 네. 내려가는 스타일. 네. 좀 뛰어가지고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잠깐 팔짝 뛰었다가 내려오고 차트를 보면은 계속 그런 차트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워낙에 뭐 좋은 영역이고 안정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데, 차트 자체가 지금 계속 뜀박질만 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언제 제대로 떼어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수익률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와 진짜 가나? 진짜 가나 할 정도의 모습을 벌써 2번이나 보여줬어요. 그리고 종목들마다 좀 성격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MPTI가 종목에도 적용되는지 몰라도 자 엎어졌다가 못 일어나는 애들은 좀 소극적인 애들이죠. 쑥스러운 거죠.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아직도. 네. 나중에 이제 슬그머니 먼저 일어나려고. 그리고 엎어졌다가 이렇게 점프 뛰는 애는 이성향이겠죠, 그죠? 네. 약간 외향적인 성향.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야.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즐기는 거야. 그래 나 엎어졌다 일어났는데 어쩔래 뭐 이런 거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다가도 너무 좀 빨리 좀 내려오는 성격이 있어서 아쉬움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스타일 자체가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 성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고점 돌파 한 번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목표주가 2,930원 10%대 이상의 수익률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조금만 더 가져가 보자라는 관점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관점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가온미디어를 보도록 할 텐데요. 가온미디어도 조금 더 상승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얘는 이제 성격이 조금은 소극적인 거죠. 네. 아예 엎어져 있진 않은데 고개로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날 쳐다보나 안 네. 쳐다보나 그러고 있는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은 수줍은 아이지만 워낙에 기존에 탄탄하게 이제 올려놓은 차트 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다시 장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눈치 보고 한 번 일어나면은 벌떡 일어날 것 같은 스타일의 아이. 그래서 한 번 일어나는 날 8,360원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목표 주가 달성. 어차피 8,500원 선인가? 그 정도가 목표 주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아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뭐 이번 달 안에도 충분히 달성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가온미디어는 8,500원 목표가 달성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초록뱀 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이 종목은 어떤가요? 얘는 사실 오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프를 뛰었어야 되죠. 네. 네, 아까 전에도 제가 그 초록뱀 헬스케어를 얘기 드리면서 초록뱀 계열 관련된 컴퍼니라든지 뭐 이런 다른 애들은 다 10몇 프로 급등이 나왔는데 미디어 혼자만 3점 몇 프로 마치 다른 전혀 관계없는 네. 회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고 좀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긴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미디어 업종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엔터 업종 상승력이 조금 더 강했어요. 그냥 종합 미디어보다는 이제 음원 섹터가 좀 더 강했는데 이 미디어 쪽 같은 경우에는 반등은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순환 흐름을 보면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쪽 연계된 애들이 뜀박질을 좀 할 타이밍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시점에서 초록뱀 미디어가 좀 강세 흐름으로 한 번에 뜀박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이 뜀박질을 했는데 계열사인데 안 했다는 얘기는 개별적으로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그 관련 초록뱀 연계 종목이나 또 인포파크 관련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초록뱀 미디어가 바로 뛰어오를 수 있을지의 중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초록뱀 미디어는 오늘 뭐 초록뱀 그룹주들이 좀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상승폭은 미미했기 때문에 내일 좀 앞으로 흐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자, 잠시 후 저희가 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는 오늘 힌트를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8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상한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제가 가져왔던 종목은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연말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연말이면은 이제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시장에서 먹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더라면은 사실 지금 많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내년에를 어떻게 볼까? 그렇죠. 가 준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봤는데 제가 이 아이들 얻었던 거는 이제 전날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간 이제 최근 오늘 들어서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보고 느꼈던 것 중 한 개가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싸졌다. 이겁니다. 컨센서스 대비. 그래서 제가 가졌던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코리아 서키트는 여러분들도 작년 이맘때쯤에 아마 그때부터 막 급등해가지고 올 초까지도 굉장히 좋았었던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리아 서키트가 다 빠졌어요. 그렇죠?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되게 안 좋다라고 하니까 뭐 BH도 마찬가지고 뭐 DB하이텍도 안 무너질 것처럼 있었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쭉쭉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고점 대비 한 60% 정도 빠진 상태고요. 많은 투자자들을 이제 울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마이크론을 보면서 마이크론의 실적치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2%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는 시장에서 봤을 때, 야, 더 박살나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빠졌네라는 생각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다시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조금 더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세션이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감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도체 사이클 상에서는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거를 다 반영치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좀 기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좀 우하향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대 측면 봤을 때는 컨센서스가 불관련전만 하더라도 33,000원, 35,000원 정도에서 놀았던 종목이 지금 60% 정도 하회하고 있고 지금 뭐 어느 정도 보다면은 강력하게 지금 10,000원 정도 근방에서는 지지적인 측면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호재성이 없더라도 오히려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게 갔었을 때 같이 덩달아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뭐 증권사랑 체결하는 건데 이제 호가 스프레드를 조금 이제 기존에 뭐 50원 단위, 10원 단위였던 거를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결하는 부분들이 되게 사소하지만 오히려 주가를 안정하는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런 것들이 적용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안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기존의 정상치까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장이 마지막으로 만약에 산타랠리가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봤었던 업종 중에서 게임 업종들과 이런 업종들은 좀 좋았었지만 오히려 반도체 업종들은 한 번도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급등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사이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손절가를 좀 더 짧게 잡은 상태 내에서 목표가를 좀 더 길게 잡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영풍 계열의 PCB 이제 전문 업체 회사이고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 제가 10% 정도로 이제 15%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800원이고 손절가는 11,000원 잡으면서 짧게 좀 더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정상 가격까지 가는 거를 좀 목전으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은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5,8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가격 라인대를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상한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 들어볼까요? 네, 참 힘들어요. 이렇게 숨겨야 되는 거. 저 네. 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 치시나요? 골프 좀 배우다가 좀 네. 관뒀어요. 안 좋아해요?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어떡하죠? 왜요? 설명하지 말까요? 아, 골프 관련주군요. 골프 관련주인데. 네. 아, 저 네. 빼고 다 좋아하시니까. 아, 네. 우리 제프 전문가님 골프 좋아하시나요? 스포츠를 안 좋아해서. 아, 큰일 났네, 오늘.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추천주는 없는 걸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좀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골프 관련주를 가져왔는데 아마 이 내용만 딱 얘기해도 그냥 종목명은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커피 쿠폰을 받으시려면 이제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종목을 찍으셔야 되는데 국내 대표 스크린 골프 체인 관련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체인 업체들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국내 대표 스크린 골프 체인 업체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골프가 지금 대중화됐잖아요. 예전에는 뭐 회장이다 아니면 사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골프장이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이제 회원권이 있을 때 필드에서만 치는 게 골프였다면 이제 사방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고 뭐 누구나 취미 생활로 연습을 하고 또 필드에 나가서 필드 가격도 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저렴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이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성장이 계속 크게 되고 있고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상가 그 몇천 개 종목 중에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기록하는 종목이 몇십 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중에 한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근데 주가가 이제 바닥을 잡고 정배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예요.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내려왔는데 바닥 잡기 이후 보시면은 62평 구간대를 돌파 안착하고 여기 보시면 22평, 62평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그거 자리 잡고 나서 22평 지지의 양봉이 나왔죠. 무슨 자리예요? 나 이제 추세형 반등 시작하겠다라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상당히 길게 상승 추세가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목표 주가 그래서 좀 높게 잡았습니다. 목표 수익률 제가 10%로 보통 잡는데 30%로 이 종목은 잡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까지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로 하시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은 골프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쉽기 때문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오늘의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추첨을 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 챙겨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